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영부재TV의 김창경. 동생 전수배입니다. 네. 저희 둘은 이제 리얼티 코리아라는 그 중개법인에서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빌딩 거래를 좀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한 구독자 4만 5천 명 정도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네. 구독자가 있고 이렇게 계속 빌딩의 정보를 매주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4만 5천이라는 숫자가 저희는 단 한 번도 약간 이상한 행위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안 좋은 부정행위로 올린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어느 분들이 보실지 몰라서 불특정 다수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빌딩 시장의 기본 개념, 네. 지금 최근에 패러다임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리얼티 무형부재는 아니죠. 리얼티 코리아를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속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리얼티 코리아라는 그런 회사에 12년도에 설립한 회사에서 저희가 일한 지는 서로 10년이 넘었고요. 저희 리얼티 코리아랑 투자 자문 공식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가 국민은행,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이고요. 국민은행에서 파생된 KB증권, KB동안 신탁과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은행, NH, 농협은행, 한국투자증권과 MOU를 체결한 다음에 업무를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코리아가 이제 있고요. 모체가 있고 같이 함께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노밸류라는 임대 전문 법인이 있어요. 이노밸류 저희가 매매를 하면 이노밸류에서 통행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걸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작년에 저희가 또 건설 회사를 설립했죠. 종합건설 회사를 설립을 해서 저희가 또 중개를 하고 거래를 하면 카우건설에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공, 신축, 시공을 다 맡아주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A, Z까지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요. 리얼 PMC라는 관리 회사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신축, 관리를 중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얼 코리아에서 만약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건물 중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건설 쪽으로 알고 싶어요 하면은 바로 옆에 사무실에 건설 건축사분 계시기 때문에 바로 불러와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 건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좀 편하실 거라고 보고 있죠. 저희 회사가 일단은 일단 저희 이노밸류나 건설, 관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개법인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그 이제 탑5 안에 또 상위권에 속해 있는 법인이지 않을까. 저희도 대형 건물들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 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빌딩에 관련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 주기 때문에 저희 또 열심히 거기에 속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동 770-2번지가 21년도에 120억에 팔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건물이 IT 업계가 들어갔죠. 네네, 그렇죠. 네, IT 업계가 임대료를 3천만 원 내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매입하자마자 바로 퇴거를 하고 현재는 지금 이 건물이 110억에 나와 있고 3년째 공실인 상황이죠. 거의 한 3년 전보다도 10억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안 되고 있고 게다가 공실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례가 최근 밸류업 시장과 신축 리모델링의 붐을 말해줬지만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공실이 많이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7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평 기준으로 예전에 한 3,400 받았던 거를 지금은 2,400 받아도 좀 잘 받는 거다. 그렇죠? 라고 있어서 거의 1,000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200평 기준으로. 사실 이제 들어오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임대료를 좀 낮게라도 받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렌트프리라든지 피다운, 또 TI, 지원금, 인테리어 지원금까지 다 주고 있는 상황으로 마케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분들이. 네. 그리고 공사비가 거의 한 4,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네. 한 5년 전과 비교를 하면 거의 한 2배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5년, 6년 전에는 평당 한 6, 700이면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본 1,2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또 게다가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감리에 관련된 기간이 좀 늘어나가지고 네. 평당 1,200만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맞아요. 네네. 한 1,400, 1,500을 있어야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지하까지 다 타고 하면서. 그래서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가 모두 들어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내수로는 더 이상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수요를 가져오려면 저희는 관광객이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이 시장에 봤을 때 외국 관광객이 밀집되는 곳을 좀 유심 깊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2010 코로나 이전에 1,750만 명의 관광객이 한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한 91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올해 1,850만 명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이제 고정되어 있지만 외국 관광객이 굉장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핵심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평균 임대료 중에 끝날 때까지 지금 임대료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좀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신호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2년 안에 이 평균 임대료 조정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강남 이런 건물은 임대료가 얼마야? 라고 계산이 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계산이 서기 전까지 지금 좀 계산이 안 서는 시기다 보니까 그 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빌딩을 보셨다라고 다른 사람들 특징을 제가 해봤는데 우선 빌딩 투자와 미래에 긍정적이에요. 사실 1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내가 빌딩은 무조건 오를 거야. 무조건 부상을 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셔야 빌딩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리워드와 리스크 비율 판단이 정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이 좋아. 마음에 드는데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사실 누수를 고치는 비용이 수술하는 비용이 비싸봐야 3천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요. 3천을 넘는 경우는 솔직히 엄청 큰 빌딩이지 않는 사람은 몰랐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누수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리스크를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거죠. 네네. 이런 건물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건물을 막 자신이 없어요라고 하고 정말 위치가 좋은데도 넘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하지만 빌딩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 누수 내가 고치고 알지. 대신 싸니까 싼 거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리워드 내가 받는 것과 내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 비율을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호스텔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줄어든 호텔 다시 늘어난다는 게 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빌딩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PF 위기 이런 말 많이 했었죠. PF 위기 꺼내면서 나왔던 첫 번째가 프리마 호텔이었죠. 프리마 호텔에서 PF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도전한다, 망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위치가 워낙 좋아서 신세계에서 구원투수가 되어서 지금 갔죠. 신세계에서. 그래서 원래는 주거시설 지으려다가 랜드마크 호텔로 변경을 했고 또 명동에 있는 것도 티마크 또 이제 서울 명동으로 원래 오피스 빌딩 지으려다가 호텔로 바꾸고 있고요. 또 장충동 파라다이스 호텔도 원래는 이제 사업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시공 선정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약산동 SM 그룹 예전에 케이팝 호텔인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오피스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다시 글로벌 브랜드를 호텔로 넣어서 호텔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호스텔이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호스텔과 상업용건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도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호스텔은 우선은 운영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운영하는 건데 수익률을 한 10%에서 20% 정도로 잡고 있어요. 하지만 상업용건은 한 3,
4%에서 3%에서 5% 정도만 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투자 난이도로 봤을 때는 호스텔은 좀 무조건 지금은 굉장히 핫하고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운영을 잘할 자신 있다고 하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이건 유행이 되고 너도 나도 다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포화 상태가 우려되고 강남의 그 임대료가 떨어졌듯이 호텔도 숙박료가 떨어지는 그런 가격 경쟁의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밸류업 시장도 5년 전엔 무조건 나는 차익을 볼 거다라는 걸 장밋빛 전망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의 그 호스텔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9일 날에 잔금을 진행을 했고요. 60 매매 금액은 64억 7천만 원. 당시 평당 금액으로는 한 1억 1,5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대지 면적이 56평, 연면적이 149평입니다. 이 라인이 런던 베이글 라인이라서 가장 이제 메인 라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왼쪽이 그 임차인 변경되기 전 그 건물이 64억대의 모습이고 그 후에 임차가 세팅됐을 때 이 디젤 임차가 들어오고 나서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예전에 그 위에 상부층 주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증금 7억 7천에 임대료 99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는 보증금 6억에 임대료 5천만 원이 나오는 건물로 이제 탈바꿈을 해주고 싶었던 게 이분이 투자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저는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서 진짜 역대급 사례라고 이제 실패 사례라고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3월 달에 80억이라는 금액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매입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 신촌의 토주대감인 타멘탐스라는 임차인이 이미 나간 상태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신촌 상권을 절대 투자는 안 되는 상권 중에 하나로 저는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높은 임대료를 무시했다. 토주대감인 타멘탐스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저 정도 임대 수익을 맞추려고 하셨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실제 패팅 시장 상황을 너무 못 팔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촌 상권의 흐름을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고 신촌 상권이 최근 이제 대학가가 축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그 마포 쪽으로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좀 이 패팅 시장의 흐름을 좀 못 판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레버리지 교훈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희 형제들은 무조건 입지입니다. 네,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나온 매물들이 시장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는 그 입지가 괜찮은 집도 봐요. 여기가 왜 싼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시장보다 싸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놓치지 않아서 입지를 놓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트렌드에 맞냐 아니냐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트렌드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냐가 중요하고 또 지속 가능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선 역과의 거리가 멀면 지속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례가 워낙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 지리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던데 사람들이 무조건 몰릴 수밖에 이유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미디어 때문에 왔다. 뭐 이런 거 사실 막리단길이 그렇죠. 그 케이스 중에 하나죠. 미디어가 잠깐 띄어서 막리단길이 정말 홍대 합정 망원이라고 했을 만큼도 안 들어갔는데 막상 막리단길이 한 번도 떴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좀 사람들이 계속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